자, 발열 반응 관련해가지고, 자, 열이 주변으로 방출이 되면서, 주위의 온도가 상승하는 반응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흡수해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관련해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떤 물질이든 간에, 고유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고유의 에너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 반응이라고 했을 때, 뭐, 반응물의 에너지를 뭐, 이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응물의 에너지가 딱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생성물이 됐을 때 에너지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생성물이 됐을 때 에너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질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는데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그냥 뭐 자체적으로 뭐 팍 하고 커진 게 아니라 어디론가부터 에너지를 흡수를 했겠죠.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만약에 높아진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열의 형태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흡열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낮아진 에너지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열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의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열을 흡수를 할 때 당연히 주위에 있는 열을 흡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를 하니까 흡열 반응 시 당연히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주위로 열을 방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시나 뭐 이런 것들이 쭉 하고 써 있는데요. 자, 발열 흡열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시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연소. 뭐 연소는 이제 뭐 메테인, 뭐 탄화수소의 연소나 뭐 이런 것들, 연소 시 뭐 400도씨 이상의 열을 방출하고, 그죠? 이런 것들 아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연소는 당연히 발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금속의 산화 반응도 발열이다라고 나오는데, 뭐 얘보다는 일단은 중요한 게 중화 반응도 일단은 발열이구나라는 거, 이 정도, 한 2개 정도는 확실하게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 관련해서는 뭐 광물의 분해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열분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열분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CaCO3 탄산칼슘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이제 도가니에 넣고 가열을 합니다. 자,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반응물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를 하겠죠. 그죠? 흡수를 하면서 얘가 이제 분해가 되게 되는데 CaO와 CO2 기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탄산칼슘의 열분해라고 하는데 열분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물질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하면서 분해가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흡열 반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연소나 중화는 발열이고 그 다음에 열분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흡열이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발열 흡열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실험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염화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산화 바륨, 여기 이제 반응식 BaOH2라고 나와 있죠. 네, 수산화 바륨과 그 다음에 염화암모늄 NH4Cl입니다. 그죠? 예, 이거 이제 2개가 반응을 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어찌됐든 생성물로 나오는 게 BaCl2 그리고 암모니아. 그다음에 뭐 물 분자가 생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모든 화학 반응은 발열 아니면 흡열입니다. 열의 출입이 없는 화학 반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발열 또는 흡열이 될 텐데 자, 이거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흡열이다 발열이다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자, 이 반응은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면서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실험시 손으로 만져보면 매우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실제 실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삼각 플라스크가 있죠. 삼각 플라스크 안에 수산화바륨과 이제 염화암모늄을 넣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시키는데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나무판에 물을 살짝 적셔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얘 주위에 지금 뭐가 있는지 보면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로부터 이렇게 열을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물 입장에서는 열을 뺏긴 거니까 물 입장에서는 지금 열을 방출한 겁니다. 그렇죠? 네, 물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열을 방출하면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물이 결국에서는 얼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난 후에 물이 얼어가지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나무판과 삼각 플라스크가 딱 하고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 그래서 이 실험은 흡열이라는 걸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일어났는데 물이 얼어서 붙었네. 물이 얼었다라는 거는 물로부터 열을 뺏었다라는 거구나. 아,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실험 같은 경우 이제 내신에서나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반응은 흡열 맞죠? 이 반응은 흡열인데 물이 얼음이 되는 과정은 뭡니까? 물이 얼음이 되는 과정은 이 과정에서 열을 방출을 하면서 온도를 낮춰서 얼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되는 거는 발열이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은 흡열이다라는 거 조금 구분해서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물리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 해가지고 나오는데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물이 어는 과정은 발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자, 요거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뭐 융의 기화 승화, 뭐 응고 액화 승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하고 나와 있는데, 뭐는 흡열이고 뭐는 발열이다. 이거를 한 번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서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 또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 또는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를 이제 녹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융해라고 합니다. 그쵸? 용해라는 거는 물질이 물에 녹는 거고, 그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열을 가해서 액체가 되는 걸 융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이거를 기화라고 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는 거,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를 액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를 이제 응고라고 하죠.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는 전부 다 승화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요걸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여기서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자,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물이 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액체, 물. 근데 기체, 수증기가 된다. 자, 물이 끓는다. 자, 물이 끓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를 해서 자기 온도를 올려야 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을 흡수해서 온도를 올려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뭐구나? 흡열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자, 이건 역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이 언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물이 얼기 위해서는 열을 방출해서 온도를 낮춰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얼려면 열을 방출해서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이거는 발열 반응이겠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건 흡열,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건 발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이렇게 뭐 간단하게 나올 수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지문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슬이 맺힌다. 네, 아침에 이슬이 맺힌다. 자, 이거 발열이냐 흡열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아침에 이슬이 맺히는 거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이제 이파리나 이런 데 이제 물이 되면서 맺히는 거죠. 그쵸? 이거 수증기, 기체가 물, 액체가 되는 거구나.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이슬이 맺히는 거는 발열 반응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엔 좀 내용이 짧은데요. 뭐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자, 이제 가볍게 한번 문제 한번 보면은 자, 일단은 물질의 물리 변화에서는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물질의 물리 변화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물질의 물리 변화, 녹는다, 끓는다. 우리 방금 봤던 거, 고체가 액체가 된다, 액체가 기체된다. 당연히 에너지 출입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입니다. 화학 변화든 물리 변화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기체랑 액체가 당연히 에너지가 다르겠죠. 기체 분자가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화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화라는 거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이라고 했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온도를 올려야 된다. 그죠? 끓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자, 이거는 옳은 질문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은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중요해서가 아니라 일단 가볍게 일단 한번 보면은 자, 산화칼슘 CaO와 그다음에 물의 반응 H2O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물에 넣으면은 CaOH2라는 염기성 수용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염기성 수용액이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발열이네, 흡열이네 사실은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얘는 발열 반응이긴 한데, 자, 흡열 반응이다 일단은 틀렸는데, 뭐 어떤 반응식은 흡열이고 어떤 반응식은 발열이고 이거를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학교에서 강조한 거 정도는 이제 외울 수는 있겠지만은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제 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가루가 들어있는 핫팩은 흡열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철가루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게 발열이다, 흡열이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핫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핫팩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이렇게 똑 하면은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핫팩은 뭐야? 주위로부터 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거. 그쵸? 반대로 냉각팩이다라고 하면은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핫팩은 열을 방출하니까 발열 반응이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은 틀린 지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